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은 정말 그것인 것 같아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차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이 왜 그렇게 미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불태워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조금 더 진지하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나의 몸부림이 정말 의미 있는 몸부림인가, 아니면 공허한 헛손질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매일 매 순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이 자신의 이 의식,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이 이 자신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으로 이 삶을 경험하며 살아나가고, 그 가운데에 만들어진 그 사회적 자아,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부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이 이 몸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대자적 존재이거든요.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특히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대자적 존재, 즉자적 존재에 대비돼서 그냥 주어진 대로 자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앞에 것만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이렇게 넓게 보고 자신의 삶 자체를 조망해 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대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실은 갈매기의 꿈도 그런 것이죠. 어제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개인적인 차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해를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고갱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죠. 나는 어디론가 와서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창밖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진정한 삶, 존재,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론가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고흐가 그림 안에
그려놓은, 그림 안에 그려놓은 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그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곳을 보면 웜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꺾어지는 곳.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어질 수 있는 곳. 단순히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웜홀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의 전환점 또는 전환 통로를 고는 평생 찾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0차원은 죽음이고 무기물에 해당이 되고 1차원은 단순한 생존, 그래서 식물에 해당이 되며 2차원은 움직임, 그래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쾌락, 향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2차원은 동물, 그리고 3차원은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욕망, 명예, 성공, 권력을 뜻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동물도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 있고 그렇다면 식물도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은 동일한 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소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과 동일하고 1차원도 0차원, 2차원, 3차원 모든 차원은 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만 다르다. 그럼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결국 패러다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달라 보이느냐?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양적인 차이를 가져다 줄 뿐이다. 그래서 중심이 3차원적인 인간만의 대부분의 인간이 원하는 이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은 이 3차원적 존재인 인간도 당연히 0차원, 1차원, 2차원, 3,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 명예, 성공, 권력을 추구하는 이 순간도 나는 0차원이다.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순간도 나는 0차원이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매일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도 0차원이다. 이게 너무 사실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햇님이 달림이에서도 보고 설국열차에서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행복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행복지수의 이야기가 정말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행복지수인데, 행복감인데, 그 행복감의 세 뿌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육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이 바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면 조금 전에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1차원, 2차원, 3차원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그 순간에 가장 그것이 최고점에 도달한 것처럼,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 많은 돈을 번 때라도 2차원적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해서 너무 즐겁고 막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을 때나, 또는 남들이 나를 수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나를 향해 환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죽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만이 내 존재 양식의 전부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죽어 있는 거고요. 그 자본주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 진정한 자기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 잡스, 수많은 그 학원에 가면은 사진이 걸려 있고, 수많은 학교에 가면 사진을 걸어 놓고 이 사람을 닮으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을 닮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닮아야만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길 수 있고 안정되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의 단면에 불과하고, 그것이 차원은, 이 조나단은, 갈매기의 꿈에 있는 조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갈매기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수많은 갈매기들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갈매기지만 어차피 통째로 0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나 다른 수많은 비슷한 사람들을 사진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닮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나 그렇게 되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조나단은 그 사람들 속에 속할 수 없었는가? 그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0차원에서 이 1차원에서 3차원까지의 이 차원이 전부 다 0차원 죽음인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유, 그냥 단순히 주장하고 추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행복감의 허상으로 보여드렸고, 이카루스처럼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전혀 새 것이 없는, 러셀처럼 똑똑한 척 보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는 없는,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 얼마나 천재로 불려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는가? 매일 해 아래 새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차가 만들어졌었고,
비행기가 만들어졌었고 지금 아마 살아있다면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설국열차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 아래 새 것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이 단지 형태만 갤럭시 1이 2로 바뀌고 2가 3로 바뀌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0차원에서 3차원은 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죽어 있다. 그래서 나는 4차원 이상의 그 길을 떠나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입방체는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4차원부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비로소 여기서부터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최소한 삶을 향한 의지가, 진정한 삶을 향한 의지, 고갱이 자신의 그림에서 나는 정말 어디서 왔고 뭐고 어디로 가는가를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진지함만이라도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4차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울의 이상도 마찬가지고 카프카를 비롯해서 톨스토이, 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림을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예술가들이나 베토벤, 쇼팡, 바흐,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을 완전히 떠나서 어떤 사람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구를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속박이죠.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관심이니 내가 어디에 있든 나 이외의 것들에 무관심할 수 있어야죠. 그 무관심이 불안해서 무관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토구를 짓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노력은 가당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나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갈매기들의 세계를 떠나 4차원, 그 다른 갈매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또 더 너머의 차원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바크는 그 차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이 어디쯤인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에서부터 그 마지막 차원의 끝까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 뒤에는 5차원이 있습니다. 5차원은 자유예요. 5차원 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6차원이에요. 그 평화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 가능하고 그 공존이 진정 이루어지면 상생이 가능합니다.
공존과 상생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 상생이 이루어질 때 이타로 넘어가고 그 이타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과의 만남이 바로 10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리차드 바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람에게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러한 깨달음이 조금씩 더 쌓여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소설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양의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혁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존재의 혁명이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닫습니까? 바크도 그 뒤에 것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순간은 영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습니다. 순간이 영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원이 순간 안에 순간의 존재인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순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유한한 방식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순간이 영혼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죠.